한때 게임 원작 영화를 만들면 족족 망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팬들에겐 상처를, 투자자들에겐 상실을 남긴 숱한 영화들은 죽지도 않고 또 왔고 또 죽어야만 했죠. 레지던트 이블, 툼레이더 이런 건 반짝했지만요. 늘 실수를 반복하는 이런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연구하면서 몇 가지 원인이 도출되는데 1. 영화 제작자들이 게임을 이해하지 못했고 2. 매체적으로 스토리텔링 방식의 차이가 있었으며 3. 게임 개발자와 영화 제작자 간의 소통도 부재했고 4. 게임의 인터랙티브한 특성이 영화의 수동적 관람 형태로 옮겨가면서 나오는 어려움들 그 외 다수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감도 못 잡던 헐리우드도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고 얘가 나오죠. I can't do it when people are watching. 명탐정 피카츄. 뭐 일단 귀엽고 전지구적 팬덤을 가진 포켓몬인데 스토리도 괜찮았고 배우들도 좋은 연기를 보여줬던 데다 무엇보다 원작 게임에 대한 존중심이 담겨 있었죠. 그러니까 게임을 좀 알고 팬 서비스도 좀 넣고 스토리텔링도 영화답게 독립적으로 가고 실사 기반의 게임 캐릭터들을 딱 넣었는데 이게 먹힌 겁니다. 이걸 보고 입맛을 다하신 게 파라마운트였어요. 왜냐하면 이쪽이 소닉판권 가져다가 영화 제작 논의에 들어간 게 2014년. 심지어 소니가 던진 걸 파라마운트가 받은 거였는데 소닉은 이빨 논란으로 디자인을 갈아엎었고 피카츄랑 같은 실사 기반의 짐 캐리도 데려왔죠. I'm going to give you 5 seconds to tell me where it is. Awesome. 그래서 3억 불 넘게 찍고 잘 됩니다. 2편은 4억 불을 넘겼고 3편 역시 제작에 돌입해 지금 극장에서 상영 중인데요. 오늘은 이 영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Do this. 이 영화는 별거 없는 게임 원작 영화입니다. 엄청나게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CG의 액션에 변신하고 때려 부수죠. Alright, boys, try and keep up. 근데 소닉을 저처럼 메가드라이브 때부터 즐긴 팬이다. 세가 게임기를 한 번이라도 가져봤다. 세가나 소닉의 팬이다. 이러면 얘기가 다릅니다. 넘치는 이스터에그와 서브컬처 레퍼런스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이 첫째요. 상업 영화로서도 안정감이 꽤 있는 게 둘째입니다. 이번에 메인 빌런처럼 보이는 건 섀도우. 키아누 리브스가 연기해서 조닉 말투를 구사하죠. 원래 섀도우의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We'll fight again soon, Sonic, but next time on my terms. 이번엔 키아누 버전. You're a colorful bunch. 딱히 키아누 버전이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소닉과 닮았고 대등한 능력을 가졌지만 성격과 행동은 정반대인 50년 전 스페이스 콜로니 아크에서 제럴드 로보트닉 박사가 창조한 궁극의 생명체인데 얘를 베지터처럼 추락해 인간에게 실험체로 쓰이다 진정한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의 상실로 흑화되는 플롯으로 깔끔하게 치환해서 원래 차갑고 냉정한 캐릭터 설정에 사연까지 섞여 기에르모 델토로의 쉐이프 오브 워터의 서사와 비슷하고 섀도우는 유리 튜브 안에 뽀글뽀글 갇혀있다가 G.I.조e2의 이병헌처럼 탈출하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것도 수많은 소년 만화에서 본 설정입니다. 이런 장치들을 잘 배열해서 도쿄, 런던, 우주까지 누비며 판을 키우는데요. 가장 닮은 영화가 의외이긴 합니다만 분노의 질주 시리즈입니다. 다 스피드에 미쳐있고 전세계를 넘나들다 우주까지 가버리니까요. 하지만 어떤 고통이 엄습해도 나를 바꿀 수 없고 결국엔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 라는 정서적 교훈을 심어둔 탓에 중반 이후부터는 살짝 다크해지면서 지난 두 편처럼 가볍고 수다스러운 가족영화2를 벗어나 적절한 무게감을 엔딩까지 잘 지탱합니다. 섀도우는 멜로플롯으로 복수심과 행동 동기를 나름 탄탄하게 잡아줬고요. 그야말로 군더더기가 없는 느낌인데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거슬리는 부분이 많지 않고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밋밋합니다. 특히 중반부가요. 소닉의 넉살은 종종 겉돌고 헐리우드 특유의 CG로 만든 도쿄 로케엔 스카이트리와 요코하마를 섞어 허구가 가득하며 소닉의 곤니찌 왓처럼 연령대를 겨냥한 맥 빠지는 대사도 많습니다. Sonic 1, Concrete Boulder 0. 그래서인지 자막이 의역을 많이 한 편이기도 했고요. 게다가 테일즈는 큰 기능을 못했고 너클즈도 근육먼 개그만 칠 뿐이었죠. 종합적으로 CG 캐들만 나오는 장면은 액션을 제외하면 재미가 확 반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인간들이 섞이면 달라집니다. 예측 불허 재능러 짐 캐리는 계속 보고 싶어지는 매력이 있고 짐 캐리의 순발력을 받쳐줄 사람이 없었는지 데려온 사람이 바로 짐 캐리였습니다. It's impossible. Is it? It couldn't be. Couldn't it? Are you? In the saggy flesh. 이 영화에선 짐 캐리가 짐 캐리와 호흡을 맞추는 짐 풍경을 볼 수 있고 그게 이 영화 최고의 순간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대사가 특히 뇌리에 남았는데요. 반면 톰의 역할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Let me show you how it's done.
So should we get out of here? Yeah, time to go. 1편의 장점이었던 소닉과 톰의 앙상블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더블 짐 캐리로 다 상쇄됩니다. 소닉이 왜 최고의 스피드 액션 게임인지 상기시켜주는 액션 시퀀스의 운동성도 상당히 훌륭했고요. 사실 좀 놀랐던 게 로튼 86%라는 점수였습니다. 그것도 비디오 게임 원작 영화의 3편이요. 이건 어쩌면 위협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영화가 소닉 3편 중에 가장 뛰어나다는 건 확실합니다. 이빨 때문에 갈아엎었던 과거로부터 참 먼 길을 그래도 잘 도왔구나 싶네요. 단점도 열거를 많이 했지만요. 게임을 안 해봤어도 캐릭터를 몰라도 전편들을 안 봤어도 어른아이 소닉 팬 모두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에도 영화에도 충실한 밸런스에 사실상 이 영화에서 가장 빛나는 짐 캐리의 열연이 더해졌으니 이 정도면 팬들이 좋아할만 하겠죠. 그래서 속편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극장에서 한번 보시기 권하겠고요. 혹시라도 소닉을 자녀와 즐기시는 아빠가 있다면 꼭 아이들 손잡고 가서 보실만한 그런 영화 되겠습니다. 저처럼 소닉 좋아하는 아저씨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요한 KG의 K였습니다. This ends now.